여러분 영화 부산행 다들 기억하시죠? 와, 정말 한국형 좀비 영화의 시작을 알린 그야말로 레전드 작품이잖아요. 처음 봤을 때 그 심장 쫄깃했던 긴장감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영화에서 진짜 무서운 게 과연 좀비뿐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영화가 좀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부산행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맨얼굴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른다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부산행이라는 영화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아주 특별한 네 가지 렌즈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회학, 미학, 철학, 그리고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명리학까지. 이 네 가지 관점으로 영화를 한 겹 한 겹 벗겨내다 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산행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같이 떠나볼까요? 자, 첫 번째 층입니다. 바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영화의 무대가 되는 이 KTX 열차, 이게 그냥 기차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 사회 전체를 꽉 압축해놓은 그런 작은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좁고 한정된 공간 안에 우리 사회에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전부 다 타고 있잖아요. 이 캐릭터들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다 상징적인 인물들이죠.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임원 용석, 이건 뭐 딱 봐도 기득권을 상징하죠. 반면에 아내와 가족을 지키려고 맨몸으로 좀비랑 맞서는 상화 아저씨, 바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서민, 가장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임산부, 아이, 노숙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없대요. 재난이 터지니까 가장 먼저 위험에 빠지잖아요. 결국 이 영화는요, 돈과 권력이 생존 확률과 직결되는 우리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이 KTX 안에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뼈아픈 지점이 뭐냐면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정부나 군대 같은 사회 시스템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결국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렇게 사회라는 큰 울타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결국 남는 건 딱 하나,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펀드 매니저 서구가 하나뿐인 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아버지로 변해가는 모습. 이게 바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층위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미학, 그러니까 영화가 아름다움과 공포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 관점에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부산행의 그 숨막히는 공포, 도대체 어떻게 디자인된 걸까요?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영화의 공포를 만들어내는 진짜 주인공은 좀비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 KTX라는 공간, 그 자체가 또 다른 괴물인 셈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KTX는 그야말로 공포를 위한 완벽한 무대예요. 사방에 막힌 폐쇄된 공간이라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죠. 근데 또 시속 300km로 질주하니까 멈출 수도 없어요.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실려서 달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게다가 열차가 한 칸 한 칸 나뉘어 있잖아요. 바로 옆 칸은 안전한데 문 하나만 열면 바로 생지옥인 거예요. 이 구조가 긴장감을 정말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비들의 움직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냥 막 달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수천 마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장면들. 이게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압도적이면서 귀괴한 아름다움까지 느껴지거든요. 철학에서는 이런 걸 숭고미라고 불러요. 너무 거대하고 강력해서 공포와 동시에 경외감마저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층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철학적인 관점으로 이 영화를 들여다볼게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회적인 규칙이나 법이 다 사라졌을 때 모든 사람이 오직 자기 생존만을 위해 서로 싸우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부산행의 열차 안이 바로 그 상태인 거죠. 옆에 있던 이웃이 순식간에 나를 해칠 수 있는 적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철학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호모사케르라는 개념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법이나 사회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를 뜻해요. 자, 그럼 이 영화에서 호모사케르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좀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생존자들이 좀비를 죽일 때 어떤 죄책감을 느끼나요?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저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미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건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특정 대상을 어떻게 비인간화하고 그들에 대한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정당화하는지를 정말 날카롭게 꼬집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층입니다. 이건 정말 독특한 관점일 텐데요. 바로 한국의 전통적인 운명학인 명리학으로 부산행을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이 좀비 사태라는 재난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운명의 흐름으로 보는 거죠. 명리학에서는요, 이 좀 좀비 바이러스처럼 갑자기 닥쳐오는 재난을 관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거대한 불운의 기운 혹은 압도적인 위협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KTX 안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사투는 이 관살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운명에 맞서는 방법은 뭘까요? 명리학에서는 비겁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비겁은 우리가 아는 그 비겁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나와 같은 동료, 친구, 주변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 비겁의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상하와 서구처럼 서로 돕고 협력하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지만 용석처럼 자기만 살겠다고 동료를 배신하면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가려고 했던 최종 목적지, 부산은 뭘까요?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산은 바로 그 지독한 관살의 기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좋은 운, 즉 기운으로 들어가는 희망의 공간을 상징합니다. 말 그대로 운명을 바꾸기 위한 처절한 여정인 셈이죠. 자, 이렇게 사회학부터 미학, 철학, 그리고 명리학까지 정말 다양한 네 가지 렌즈로 부산행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모든 관점들이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과연 그게 뭘까요? 이 영화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어쩌면 좀비 바이러스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바로 이기심이었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문을 걸어 잠궜던 용석의 그 행동이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관점들이 결국에는 모두 이기심이라는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똑바로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는 진짜 재난은 과연 좀비 바이러스처럼 밖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또 다른 괴물일까요? 영화 부산행은 개봉한 지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섬뜩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